자, 경우의 수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확률 공부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몇 개 정리를 해보자고. 자, 우선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자, 트라이얼이지? 뭔가를 해보는 거야. 시도해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시행을 했을 때 뭔가 그 결과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에는 나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 사건.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 하나하나의 결과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 그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자, 시행의 결과나 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는다고. 자, 뭐의 느낌이 든다? 집합의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뭐로 표현하자? 자, 집합으로 표현하자. 자,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과 같은 거고요. 주로 이제 S를 우리가 기호로 써.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질 때 이게 시행이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봤어.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뭐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결과 모두를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낸다. 얘를 우리가 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2, 4, 6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겠지. 결국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은 표본 공간에 뭐와 같다? 그치, 부분 집합과 같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사건 A가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될 거야. 자, 여기 원소를 한번 적어보면 A의 원소가 2, 4, 6이고 자, A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 1, 3, 5가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봐봐. 전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사건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야. 결국은 누구와 일치한다? 표본 공간 전체 집합 S와 일치한다. 자, 공사건이라는 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란 말이야.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1, 2, 3, 4, 5, 6 강면에 1, 2, 3, 4, 5, 6이 적힌 주사위를 던지는데 1.5라는 눈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공사건이라고 불러. 이렇게 파이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의 모든 기호는 자, 어디서 가져오게 되는 거다? 집합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확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 안에서 자, 그 조건에 맞는 경우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나? 요걸 계산하는 게 확률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 probability거든? 그 영어의 앞자 P를 써가지고 기호를 나타낸다. 만약에 PA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여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다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만약에 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자, PA라고 했어.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자,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자, 사건 A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자, 1에서, 자, 이거부터 해야겠네? 그러면, 이 전 사건에 대해서, 자,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지. 자, 1이 되고요. 공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은 0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세 번째. 자, 만약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자, 1에서 뭘 빼게 되는 거다? A가 일어날 확률을 빼게 되는 거다.
자, 따라서 이제 무언가가 일어날 확률은, 여러분 항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사이에서 그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 확률이 뭐 2나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항상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 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때 표본 공간을 갖다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 S가 1, 2, 3, 4, 5, 6. 요 녀석이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요 A라는 사건은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 4,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자, 집합 B는 3,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있지? 자, 요 녀석이 6이 되는 거라고. 얘를 갖다가 이제 뭐로 표현해 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S에 대해서 여기 안에 A도 있고 자, B도 있을 거야.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6이지? 자, A만 일어나는 사건 2하고 4고요. B만 일어나는 사건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 2, 3, 4, 5, 6이니까 자, 나머지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사건이 5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1번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합집합이야. 자, 2, 3, 4, 6 요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6이지? 자, A가 아닌 사건, 이거 A의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뭐가 되는 거다? A를 뺀 나머지니까 1, 3, 5가 되겠지. 이렇게. 자, 우리 말만 바뀌었지. 뭐랑 똑같다? 집합하고 똑같잖아요. 아직까지는 쉽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거 헷갈려. 너무 헷갈려해. 여러분, 배반 사건이라는 건 집합에서 서로 소와 같은 의미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불러?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자, 배반이라는 건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 소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다. 꼭 잘 기억하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독립, 종속, 배반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자, 3번으로 한번 우리가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자,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되는 거고 카드 중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세 사건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찾아라. 배반이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야 돼. 서로 소가 돼야 돼. A라는 놈은 소수의 카드가 적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야. 소수는 자, 1은 아니에요. 3, 5, 7 이게 사건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 4의 약수는 1, 2, 4 요 집합이 사건 B가 되는 거야. 자, 사건 C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 그럼 집합 3, 6, 9. 요 집합이 사건 C지.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가 교집합이 없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한번 살펴볼까? A하고 B는 2가 있잖아. 그지?
자, A하고 B는 서로소가 아니야. 그 다음에 A하고 C도 한번 볼까? A하고 C. A하고 C도 보니까 3이라는 놈이 겹치잖아. 자, A하고 C는 서로소. 자, 배반이 아니에요. 근데 B하고 C를 보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자, 요 두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서로소, 즉 배반 사건, 요렇게 배반이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알았지? 자, 이제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 안에 그 조건에 맞는 경우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나. 자,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확률이야. 자,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해야 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거, 수학적 확률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얘는 철저하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안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그 비율을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7명이 A, B를 포함한 7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다 이제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요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자,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는 곱한다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야. 자, 이 안에서 A, B 눈의 수의 합이 7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 경우들을 한번 따져볼까? 자, A가 1이고 자, B가 6일 때, A가 2고 B가 5일 때, 자, 3, 4, 4, 3, 5, 2, 6, 1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6, 자, 즉 6분의 1,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7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본 공간이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두 개의 주사위,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보니까 나오는 눈에 두 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뭐의 배수? 12의 배수래. 그러면 12의 배수라는 건 곱이 12가 될 수도 있고 곱이 24가 될 수도 있고 곱이 36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해서 걔네를 각각 구해야 되는 자, 그러한 아픔이 있네요. 자, 첫 번째 곱이 자, 얼마인 경우를 한번 보자. 곱이 12인 경우를 한번 보자. 자, A, B의 눈을 곱해서 곱이 12가 되기 위해선 자, 2, 6. 그 다음에 3, 4. 4, 3도 있네. 그 다음에 6, 2.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곱이 얼마? 두 번째 곱이 24인 경우. 자, 6, 4, 24. 4, 6, 24. 4, 6, 6, 4. 이렇게 몇 가지? 자, 2가지. 자, 세 번째 곱이 36인 경우 6, 6이 36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자, 따라서 이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자, 더해주면 되겠네. 자, 이때 요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이러한 확률은 자, 36분의 자,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36분의 7. 답은 이렇게 나와주겠네. 자, 9번에 1번이에요. A, B, C, D 5명이 한 줄로 설 때, 이게 이제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야. 자, A가 맨 앞, B가 맨 뒤에 설 확률을 구하시오. 자, 먼저 A, B, C, D가 한 줄로 서는 요 경우의 수 구해야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500 120까지네요. 자, 두 번째 뭘 구하는 거야? A가 맨 앞에 B가 맨 뒤에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때 경우의 수 다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 B는 정해졌으니까 A, B 사이에 C, D, E만 배열하면 돼. 이거 몇 가지? 3팩 6가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20분의 3팩은 6 아니야? 자, 따라서 20분의 1. 요게 되겠네요. 자, 2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자, 모두 7명이야. 자, 모두 7명이 한 줄로 선대. 이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되겠지? 누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라? 여학생들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라. 이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이 여학생 3명을 박스로 묶어서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7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되겠으니까 여학생 3칸짜리 박스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자, 여학생 박스 만들자. 자, 3칸짜리 박스 만들어서 요 칸 3개의 여학생 배열하는 자, 방법의 수 몇 가지? 3팩. 그 다음에 요 남자 4명을 A, B, C, D라고 해볼까? 박스 하나하고 남자 4명 모두 5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은 7팩분의 3팩 곱하기 5팩.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54321 없어지고 6 없어지니까 7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11번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자, 모두 8명이지? 자, 어디에 둘러왔는데? 원탁에 둘러왔는데. 자, 이때 여학생 3명이 역시 이웃하고 싶어요. 그때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학생 3명을 다시 뭐로 만들자? 박스로 만들어 처리하자. 자, 먼저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모두 8명이 원형의 탁자 위에 둘러앉는 거니까 어느 자리에 한 명 고정 한 가지. 나머지 7명 배열이니까 자, 7 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똑같아. 자, 여학생 담을 3칸짜리 박스를 만들어야 돼. 살짝 잔인한 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여학생 3명 박스를 만들자. 자, 몇 가지? 3팩. 그 다음에 이 남학생 5명을 A, B, C, D, E라고 할 거야. 자, 박스 하나, 남학생 5명 모두 6개를 다시 원형의 탁자 위에 배열을 하는 거니까 자, 요거 몇 가지? 5팩.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7팩분의 3팩 5팩. 아까 위에 9번 문제하고 똑같네. 답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13번 흰공 5개. 흰공 5개. 흰공이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 자, 들어있는 이러한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4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4개.
자, 4개의 공을 꺼냈는데 그때 경우의 수는 뭐냐? 총 8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거니까 8C4가 전체 경우가 되겠네. 그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70까지예요. 70까지. 자,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4개가 모두 흰 공일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지? 자, 4개를 꺼내는데, 자, 흰 공만 모두 4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자, 흰 공이 5개가 있잖아. 이 5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다. 해서 요거 5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70분의 얼마? 5.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1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이에요.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4개를 뽑는데 흰 공 3개, 검은 공 1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흰 공 3개, 검은 공 1가 나온다라는 건 흰 공 5개 중에 3개 and 자, 검은 공 3개 중에 1 이렇게 뽑혀야 되는 거야. 자, 10 곱하기 3이니까 요거 30까지가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자, 요때 확률은 자, 70분의 30. 자, 따라서 답은 7분의 3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15번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개가 있어. 어떤 공장에서 자,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불량품이 3개가 있어. 제대로 된 게 몇 개? 제대로 된 게 이렇게 7개고 불량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자,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낸대.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겠다는 얘기야?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2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C2가 되는 거잖아. 자, 10C2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45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는데 1개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2개를 동시에 뽑는데 1개만 불량품일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고. 자, 2개를 뽑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불량품 하나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뽑을 경우의 수는 제대로 된 게 7개잖아. 7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거고요. 곱하기 불량품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3, 7이 얼마? 21.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5분의 21, 즉 15분의 7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여기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얘는 뭐냐? 경험에 의해서 어떤 확률이 추정이 되는 거야. 딱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장 가가지고 그 타율이 3할 3푼 3리인 이러한 타자가 있어. 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사람을 싫어해. 근데 3할 3푼 3리라는 건 3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정도 칠 수 있는 확률을 가졌단 얘기잖아. 이해가? 근데 이 타자가 앞선 2타석에서 안타를 못 쳤어. 그러면 이 타자를 좋아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야, 3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칠 수 있잖아. 확률적으로. 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야, 쟤 요새 행실도 안 좋고 맨날 딴 데 힘쓰고 안타 못 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래요. 대체적으로 한 3타석 중에
한 타석 정도 안타를 친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 문제집상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좀 볼 수 있어. 어떤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때 6번 중 2번 꼴로 흰 구슬이 나온다면 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단 말이야. 6번 중 2번 꼴로 요렇게. 그러면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대략 몇 분의 몇이라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6분의 2라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6분의 2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경험적 확률, 이게 바로 뭐다? 통계적 확률이다. 17번 오른쪽 표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각 10만 명의 연령별 생존자 수를 나타낸 생명표의 일부이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을 보면 40세 남자가, 자, 요게 기준이야. 8만 8천 명이 기준이야. 앞으로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야. 자, 20년 후면 60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60세에 생존한 이러한 생존자 수가 몇 명이다? 7만 9천 명이다. 즉 8만 8천 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은 거야? 7만 9천 명이 살아남은 거야. 자, 따라서 20년 동안 40세 남자가 생존할 확률은 8만 8천 분의 뭐가 된다? 7만 9천이 된다. 자, 따라서 공세개 없어지고 88분의 얼마? 79. 근데 이 확률이 정확한 확률이 아니라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확률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2번 보세요. 자, 20세 여자가 20세 여자 지금 몇 명 있어? 9만 8천 명 있어. 9만 8천 명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냐 그걸 보는 거야. 4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에요. 지금 40년 후에 9만 8천 명 중에 몇 명 살아남았어? 8만 3천 명 살아남았어. 자, 그때 생존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9만 8천 분의 8만 3천. 공세개 없어지고 98분의 83. 요거이 자, 그 생존 확률이 되는 거죠. 자, 19번 보세요. 요게 통계적 확률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자, 많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그러한 형태야. 주머니 속에 흰 공과 자, 검은 공 합해서 모두 몇 개? 8개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자, 이거부터 한번 표현해 볼까? 자, 이렇게 이제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모두 몇 개?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2개씩 꺼내어 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대. 자,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지금?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자, 근데 이런 시행을 반복했더니 4번에 3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면?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대략 몇 분의 몇? 4분의 3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공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요거?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주머니 속에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내가 흰 공을 갖다가 N개라고 할게, N개. 그럼 검은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8-N개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2개가 모두
흰 공일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두 개가 자 모두 흰 공인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자, n개 중에서 자, 두 개를 다 뽑아주면 되는 거지. 그때 8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8C2분의 NC2.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몇 분의 몇과 같다란 얘기야? 4분의 3과 같다란 얘기예요. 자, 예수에서 한번 풀어주면 요거 NC2는 자, 4분의 3 곱하기 8C2. 자, 8 곱하기 7, 2 곱하기 1. 자, NC2는 n-1 나누기 2.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에서 뭐 얘랑 이렇게 일단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은 n-1이 7 곱하기 6. 이 정도로 표현 가능하잖아.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어쨌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은 하나일 거니까.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곱해져. 7 곱하기 6. n 곱하기 n-1이 7 곱하기 6과 같아야 돼. 자, 따라서 이때 n은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과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가잖아? 그러면 이러한 원판이 있어. 원판을 돌리는 거야. 가운데 이제 못을 딱 박아놓고 원판을 돌리는데 네 등분이 딱 돼 있어. 네 등분이는 아니겠지, 엄밀히 말하면. 자, 좋은 거는 이제 칸이 좁게, 뭐 꽝 같은 거는 칸이 넓게, 사실 이렇게 돼 있었겠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꽝, 여기에 뭐 1,000원, 여기에 사탕, 여기는 노트,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고 이걸 돌려. 그 다음에 그 뭐지? 표창? 화살? 뭐 이런 거 던져서 꽂히는 거, 뭐 얘 천에 딱 꽂히면은 1,000원을 주고, 꽝이면은 그냥 울며 집에 가고, 노트에 꽂히면 노트를 주고. 이제 이런 약간 그 카지노 같은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 뭐 돈을 얼마 내고 하는 거. 자, 만약에 내가 1,000원을 갖고 싶어. 그러면 1,000원을 딸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전체 넓이 안에 그 조건에 맞는 넓이나 길이 그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나 이걸 따지는 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다. 오케이? 2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어. 여기서 보자고. 크게 5인 원이 있는데 이때 원 안에 임의의 점 P를 택한대. 근데 이 P와 중심 O와의 거리가 2하고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점이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데 있어도 안 되겠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자, P의 길이가 2하고 3 사이에 있으려면 요런 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런 데. 얘가 자,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요 구역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P가. 그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 안에 요 비금칠한 부분 있지? 요게 차지하는 그 넓이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체 넓이는 자, 파이 아래 제곱 자, 25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비금친 요 해당의 넓이, 해당 넓이는 반지름이 3인 이러한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2인 이러한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5 자, 파이분의 5파이. 답은 몇 분의 몇? 5분의 1 이렇게 구해지겠네. 자, 조금 이따가도 이 외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자, 풀기도 하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야. 자, 이 호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요거를 중심각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같은 호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불러. 원주각. 그러면 이 중심각은 원주각의 항상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2배.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요 반원에 대한 중심각 이거 몇 도? 이거 180도야. 그러면 이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 살펴볼 수 있잖아. 원주각. 이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 이 반원에 대해서 원주각은 항상 이 180도의 절반이니까 이게 90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원주각을 구해도 얘가 무조건 몇 도? 얘가 90도가 되는 거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원에 삼각형 하나가 내접하는데 그 변 하나가 지름이면은 무조건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근데 그 변 하나가 지름이라면 무조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요 점이 만약에 이렇게 삐져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 그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요 점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요건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오면 예각, 안으로 들어가면 둔각. 이런 식으로. 자, 22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이러한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 정사각형 안에 임의의 점 P를 딱 선택한대.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A, B, P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이 자, 뭐가 되기 위해서 자,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그때 이 P를 갖다가 어디다 놓아야 되겠느냐. 그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확률. 근데 얘가 예각이다 또는 둔각이다. 얘 기준은 뭐라고? 직각삼각형이었지. 직각삼각형.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지? 원이 있으면 삼각형이 내접하는데 그 한 변이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가 직각삼각형이구나. 그걸 이제 요 22번 문제에서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자, 요 한 변을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렇게 그려보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P라는 점이 요 원 위에 있게 되잖아. P가.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요거? 요거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요 점이 반원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반원 안으로 이렇게 P라는 놈이 반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요거? 둔각삼각형이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P는 어디 안에 있으면 돼? 이 반원 내부에 있으면 되는 거지. 반원 내부. 이 영역에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자 구해주고자 하는 확률은 이 전체 정사각형 넓이 안에 자, 요 넓이가 요 반원의 넓이가 어떤 비율로 있나?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얼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겠네. 이게 이제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요 반원의 넓이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나? 자, 그거 생각해 보면 돼. 자, 반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55, 25 파이에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자 100분의 2분의 자 25파이 요거는 200분의
25파이. 자, 따라서 8분의 1 파이 또는 8분의 파이. 답은 이렇게 나와 주겠네요. 자, 28번. 그림과 같은 원주 위에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데 요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전체 경우가 될 거야. 자, 이때에 이 삼각형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삼각형 전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 전체의 삼각형의 개수는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자,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56가지가 삼각형 전체의 개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면 한 변이 무조건 뭐가? 지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일단 이 마주보는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볼까? 얘가 지름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오른쪽으로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6개의 직각삼각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직각이면서 2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자, 얘를 갖다가 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이러한 삼각형 중에 직각 2등변 삼각형은 나머지 한 점이 요 점이고 나머지 한 점이 뭐일 때? 요 점일 때. 이렇게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지름이 요렇게 설정이 될 때도 있죠. 요렇게. 자, 마주보는 두 점을 자, 이어서 요걸 하나의 지름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자, 얘가 삼각형의 한 변이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한 점은 또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몇 개 추가? 2개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 생각할 수 있지? 요 지름에 대해서 직각 2등변 삼각형은 다시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 있겠지? 이렇게 몇 개? 또 2개. 자, 지름 하나에 직각 2등변 삼각형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와.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 자, 지름 이렇게 하나. 자, 지름 하나마다 직각 2등변 삼각형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여기서도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이 지름으로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 지름으로 몇 개다? 2개다. 총 8개의 직각 2등변 삼각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은 자, 지름 하나에 몇 개씩? 자, 2개씩. 근데 요 지름이 몇 개? 4개잖아. 자, 따라서 4 곱하기 2. 8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56분의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56분의 8은 7분의 1이잖아. 7분의 1. 자, 이제부터는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요.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굳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돼.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연습해야 될 그런 표현은 and하고 or란 말이야. or. and라는 건 그리고지? 네 그리고를 수학에서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어. 자, 문제를 풀다가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 요때가 이제 and에 해당하는 경우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게 곱셈 정리라고.
확률도 마찬가지야. 동시에 일어날 때, 연속해서 일어날 때, 자, 이런 경우들은 각각의 확률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동시에, 연속하여, 이런 표현들에서는 어떻게 한다? 확률끼리 곱한다. 자, 또는이라는 건, 5어라는 건, 또는이지, 또는. 자, 얘는 뭐뭐이거나, 뭐 적어도 하나.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이럴 때는 경우의 수끼리 어때? 더하는 거야. 확률끼리 어때? 더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더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자, 만약에 두 녀석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각각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한 번을 갖다 어떻게 해줘?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게 덧셈 정리라고. 자, 또는이니까 각각의 확률끼리 어떻게 더하겠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먼저 A가 일어날 확률 있지? 자, 요 녀석에다가 뭐를 더하게 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게 돼. 자, 중복해서 더해진 것이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 빼준다. 이 녀석을 빼준다. 오케이? 자, 다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먼저 A가 일어나는 확률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더해야 돼. 자, 중복된 게 있으면 그걸 빼주는데, 자, 두 개의 중복되어 있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요게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지? 요걸 한번 빼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배반이야. 자, 배반이라는 건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뺄 게 없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0이니까. 자, A가 일어나는 확률에 그냥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갖다가 더하면 이 녀석이 곧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가 집합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29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자, 20이 되는 거야.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사건 A는 그 원소가 3, 6, 9, 12, 15, 18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자, 4의 배수일 사건 B는 4, 8, 12, 16, 20 이렇게 몇 가지? 5개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일단 A가 일어나는 확률에서 뭘 더해줘?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더해줄 거야. 그러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20분의 6이고요. B가 일어나는 확률은 20분의 얼마? 5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끝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죠? 겹치는 게 뭐야? 12. 12가 겹치네? 12의 배수일 확률을 갖다 어때? 빼줘야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자, 따라서 뭘 빼야 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0분의 얼마에서 1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31번. 자, 흰 공 4개와 붉은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근데 그 두 개의 공이 모두 같은 색깔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모두 붉은 공일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모두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모두 흰 공이면서 붉은 공인, 이러한 경우는 없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이 겹치는 게 없어. 서로소야. 그래서 그러한 확률들끼리 모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흰 공이 4개, 자, 붉은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우리는?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2개. 이때 모든 경우의 수는 총 9개 중에 2개를 꺼낼 거니까 9시 2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지? 4, 9, 36이 되겠네. 근데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라는 건, 자,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라는 건 2개 모두 흰색일 경우, 자, 또는 2개가 모두 붉은색일 경우, 자, 또는 2개가 모두 검은색일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경우를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네끼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자, 모두 흰 공이 나올 사건을 갖다가 A, 모두 붉은 공이 나올 사건을 갖다가 B, 모두 검은 공이 나올 사건을 C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구해주면 돼?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각각의 확률을 그냥 모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끝이야. 자, 이제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9개 중에 2개를 뽑아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야. 자, 36분의, 자, 흰 공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공 2개가 모두 붉은 공일 확률. 마찬가지. 자,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가 36가지. 2개의 공이 모두 빨간색일 거면, 자,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라고.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이 2개의 공 모두가 검은 공일 확률은 36분의, 자, 검은 공 2개에서 2개를 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36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33번 10개의 제비가 있어.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고, 자, 나머지는 모두 꽝이야. 꽝. 자, 이때 여기에서 3개의 제비를 꺼낸대요. 3개. 그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얼마? 3, 요렇게 이제 표현해서 구할 수 있겠네. 이 녀석은 120가지야.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잖아. 예전부터 이 얘기 많이 했었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체에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 반대인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체에서 그 반대인 여사건의 경우를 갖다 어때? 뺀다. 여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이러한 경우의 반대는 뭐라고요? 3개가 모두 당첨 제비가 아닌 경우에, 알았지? 자, 다시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자, 모든 경우에서 요 녀석의 반대가 되는 자, 6건을 뺄 건데 반대는 뭐다? 3개 모두 자, 뭐가 아니다? 당첨제비가 아니다. 당첨제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일 그러한 경우를 A라고 했을 때 이 3개 모두 당첨제비가 아닌 건 6건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따라서 우리는 자, A가 될 확률은 즉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일 확률은 자, 전체 확률,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라 그랬어. 자, 1에서 뭘 빼주는 거야? A가 아닐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A가 아니다라는 건 모두 당첨제비가 아니라는 소리야. 이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이때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는 자, 10개 중에 3개를 뽑아. 자, 120가지 중에서 모두 3개 모두 당첨제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 7개 있지, 여기. 요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 녀석은 120분의 자, 7C3은 35.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 24분의 7이 되겠네. 자, 따라서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율 확률은 1에서 뭘 빼면 되더라? 24분의 7을 빼면 되더라. 35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대. 자, 이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자, 확인해 보자고. 자, 1, 2, 3, 4, 5, 6, 7, 8, 9, 10이 적힌 카드 10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몇 장을 꺼낸다고요? 2장을 꺼낸다고요, 2장. 그때 모든 경우의 수는 10C2가 되겠지. 자, 4, 5, 9, 45, 45가지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어떨 확률을 구하는 거다?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자,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할 때 짝수가 된다라는 건 둘 다 짝수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 곱해서 짝수인 거 아니야? 자, 만약에 둘 다 홀수면 홀수끼리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니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라는 건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소리하고 어때? 똑같아. 그래서 요 녀석도 마찬가지 6건으로 푸는 거라고. 자, 요거 좀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자, 두 개의 수를 갖다 뽑았을 때 만약에 자, 짝수 곱하기 자,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때 짝수지. 자, 근데 만약에 짝수 곱하기 홀수 얘도 짝수인 거야. 홀수 곱하기 짝수도 얘도 짝수인 거야. 근데 홀수 곱하기 홀수 이 녀석은 홀수란 말이야. 그래서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란 얘기는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 두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갖다 어떻게 해주자? 빼주자. 이러한 얘기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요게 6건이라고 요게. 자, 그러면 두 수 모두 홀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장을 꺼내는데 자, 두 개의 수 모두 홀수인 경우 요 13579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겠지? 이때 경우의 수는 10가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자? 두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 45분의 10을 빼버리자.
9분의 2잖아? 1 빼기 9분의 2 해서 9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7번이에요.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4의 배수인 사건, 이 녀석을 A라고 할 거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4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and 5의 배수도 아니다. 요럴 확률을 갖다가 구할 거라고. 요렇게. 자,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나? 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해? A 또는 B가 아닐 확률과 같게 되는 거지. 6건의 확률. 자, 1에서 뭘 빼는 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야. 자, 우선 얘를 구해야 되겠네. 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뭘 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는 거야. 근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20의 배수가 되는 거지. 20의 배수. 즉 4의 배수일 확률 더하기 5의 배수일 확률 빼기 20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자 계산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자, 1에서부터 50까지 4의 배수는 4부터 48까지 12개가 있네. 자, 따라서 그때 확률은 50분의 12 더하기 5의 배수일 확률. 5의 배수는 10개가 있잖아. 50분의 10. 자, 빼야 돼. 20의 배수일 확률을 빼야 돼. 20의 배수는 20, 40 두 개가 있잖아요. 50분의 2. 해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50분의 20이야. 그럼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답은 얘가 아니에요. 큰일 나.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5분의 2라고 답을 쓰면 큰일 난다고. 보기에 있어 또 5분의 2가 아주 얄밉게. 우리는 자 1에서 뭘 빼면 되는 거다? 5분의 2를 빼면 되는 거다. 따라서 답은 5분의 3. 이렇게 바로 자 적으셔야 돼요. 55번 집합 ABC의 부분집합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임의의 두 집합을 택해서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하자. 이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서로란 얘기지. 서로 공통 원소가 없다는 뜻이야. 자, 일단 이 집합 ABC의 부분집합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고. 그냥 직관적으로 처음에 이해하기 위해서. 자,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요 녀석, 요 녀석, 또 요 녀석. 자,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8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라고. 뭐 개수만 구할 때는 2의 3승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자, 그러면 일단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렇게 8개 중에 하나야. 8개 중에서. 자, B가 될 수 있는 후보도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자,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64. 자, 총 64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A를 뽑고 다시 여기에서 B를 뽑았을 때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A를 요놈으로 했을 때 B가 요놈이면 안 되지, 그치? 교집합이 생기니까.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요놈일 때 B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된다면 요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짜맞추기 할 순 없어. 이거를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예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 1. 자, 먼저 A가 공집합인 경우야. 자, A가 공집합인 경우야. A가 공집합이면 B는 이 8개 중에 어떤 개와도 관계없지? 얘가 어떤 개와도 관계없잖아. 자, B는 요 부분집합 8개 중에 어떤 개와도 관계가 없다. 요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2의 몇 승? 3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 2. 자, 이번엔 A가 원수 하나짜리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인 경우,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경우.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경우, 이때 B가 될 수 있는 놈들은 몇 개냐 한번 생각을 따져볼 거예요. 자, 만약에 요 A가 요 세 개 중에서 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B라는 놈은 누구를 포함하면 안 돼? A를 포함하면 안 되겠지? A를 포함하지 않는, 자, 부분 집합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런 것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A가 특정 원소가 되는 거니까 3-1승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3가지, 여기에 4가지 곱해서 12가지가 되는 거라고. 1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볼까? 케이스 3. 자, 이번엔 A라는 놈이 원소 2개짜리 A, B거나 또는 A, C거나 또는 B, C인 경우. 자, 이 A라는 놈이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A를 요 3개 중에서 요 놈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번 쳐. 요 놈으로 이렇게.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누가 포함되면 안 돼? 그치? A, B를 포함하면 안 되지. A,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집합들 중에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수는 2에 특정 원소가 이렇게 A, B 2개니까 3-2승 해서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3에 해당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6가지인 거지. 자, 다음에 케이스 4, 네 번째는 이 A라는 놈이 그냥 누구일 때? A, B, C일 때. 이때 B는 그냥 누구밖에 없다? 공집합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8가지. 케이스 2 경우에 해당하는 3, 4, 12, 12가지. 케이스 3에서 6가지. 케이스 4에서 1가지. 이렇게 더해준 이러한 경우의 수가 바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야. 이걸 전체의 경우의 수 얼마로 나누면 끝나? 이제 64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좀 어렵죠, 이 문제는. 56번.
자, 그림과 같이 1, 2, 3, 4, 5, 6의 숫자가 한 면에만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일단. 자,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여기 지금 깔려있는 카드 있지? 깔려있는 카드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는데. 자, 몇 장을 뒤집는다고? 한 장을 뒤집는데, 일단. 2 이하면 한 장.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부터 차례대로 2장을 뒤집는 거야, 2장. 자, 앞에서부터 몇 장? 2장을 뒤집는 거야. 2 이하가 나오면 앞에서부터 한 장 뒤집고요. 3 이상이 나오면 앞에서부터 2장을 뒤집는 거야. 근데 한 번 뒤집은 카드는 다시 뒤집을 수 없어. 끝인 거야. 이런 시행을 3번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그때 확률을 구할 거라고. 이게 말이 어렵지. 자, 일단 뭘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카드를 깔아놓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자, 2 이하가 나올 수 있고요. 3 이상이 나올 수 있어. 2 이하의 눈이 나올 경우를 A라고 해. 3 이상의 눈이 나올 경우를 B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때는 카드를 몇 장 뒤집는다고? 카드 한 장을 뒤집는 거야. 요때는 앞에서부터 카드 몇 장을 뒤집는다고? 2장을 뒤집는 거야. 자, 일단 A일 확률 한번 구해볼까? 자,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자, 몇 분의 몇?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알았지, 이제. 아, 근데 여러분, 자, 이건 꼼수 없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다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 일일이 이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자, 먼저 2 이하의 숫자가 나와. A 경우에 카드 한 장을 앞에서 뒤집는 거야. 자, 1 하나 사라지지? 그럼 이제 가장 작은 숫자는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또 A야. 자, 카드 한 장을 또 뒤집어. 자, 4가 사라지려면 그 다음에 2장의 카드가 다 뒤집어져야 되잖아.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이제? 3 이상 B가 돼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세 번 시행해서 누가 사라진다? 4가 뒤집어진다. 이런 케이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자, A는 한 장 뒤집는 거야.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B. 자, 2장 뒤집겠지? 그 다음에 다시 A 하면 세 번째 시행해서 4가 뒤집어지겠네? 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까? 세 번째 B. 자, 앞에서 2장. 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A. 차례대로 한 장 뒤집어지고. 자, 세 번째 여기 4가 없어지려면 또 A.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도 되지 않을까? 자, 얘랑 비스무리한데. 자, 처음에 B. 2장 사라져. 그 다음에 A. 한 장 사라져. 여기까지는 누구랑 같아? 이 3번 케이스랑 같아.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B가 나와. 그러면 2장이 뒤집어지지만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적혀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건 맞지?
4까지 뒤집어진다라가 아니잖아. 4가 적혀있는 카드가 뒤집어질 확률이잖아. BAB 하면 세 번째에서 누가 사라져? 4가 사라지잖아. 자, 요거 비슷한 케이스로, 자, 5번째.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처음에 A. 자, 한 장 사라져. 그 다음에 B. 2장 사라져. 그 다음에 아까 A에서 한 장만 없앴지만 B가 나오면서 2장을 뒤집어도 요 세 번째 시행에서 누가 사라진다? 4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6번째, 만약에 B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두 번째 시행에서 4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5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이제. 처음에 AA, B일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자, 27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돼. 자, ABA. 얘랑 똑같네, 그지, 얘랑?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얘도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근데 확률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같으니까 어느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3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요 녀석은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자, 5번도 4번하고 확률이 똑같지?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예요. 자, 58번.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이 모인 어느 모임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학년이 다른 모든 학생들과 악수를 했대. 자, 다른 학년의 모든 학생들과 악수를 한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3명의 학생을 택했을 때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위에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학년이 다른 모든 학생들과 서로 악수를 하는 거야. 근데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눴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3명의 학년이 모두 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자, 3명이 모두 다른 학년이어야지만 이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자,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자, 모두 몇 명? 9명. 자, 9명 중에 몇 명을 택하는 거다? 3명을 택하는 건데 이 3명이 모두 서로 학년이 달라야 되니까 자, 1학년 4명 중에 하나 and 2학년 3명 중에 하나 and 3학년 2명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분에 요거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9번.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주사위를 2번 던진대.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66이 36.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어쨌든. 자,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m과 n이라고 하자. 자, 이때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의 값이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여러분 그 i의 성질에서 i라는 게 4의 배수, i의 4승이라든지 i의 8승이라든지 i의 12승 이렇게 지수가 4의 배수일 땐 이 녀석의 값이 얼마? 1이 되는 거고,
자, 4로 나누었을 때 지수가 나머지가 2인 경우 있잖아. i의 제곱, i의 6승, 자, i의 10승. 이런 놈들은 자,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를 머릿속에 이제 갖고 가야 돼. 자, 우리가 자,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의 값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싶다 이거야. 요걸 조금 이제 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까? 얘는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i의 n승,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랑 밑이 같잖아. 자, 따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i의 n 플러스 n승이 되는 거고, 자, 이 결과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자, 누구를 따지면 돼? m과 n의 순서상의 개수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지? 요 녀석이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요 n이라는 요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 자, 먼저 케이스 1. 자,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는 i의 n 플러스 n승이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자, 따라서 n 플러스 n이라는 놈이 뭐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어, 그지? 어차피 이 m과 n이라는 놈은 주사위의 눈이니까 12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m 더하기 n이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근데 이때 이 n이라는 놈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자, n이 2일 때 m이 얼마? 2인 경우. 요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다음에 두 번째 m 플러스 n이 얼마인 경우? 8인 경우. 자, 이때 n이라는 놈이 짝수니까 n이 2, m이 6. 자, n이 4, m이 4. n이 6, m이 2.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m 플러스 n이 얼마인 경우? 12인 경우. 이때는 하나밖에 없지? 6이고 6일 때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5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i의 n 플러스 n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n 플러스 n이라는 놈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6인 경우, 1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n 플러스 n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이때 n이 홀수라고 했지? 뭐밖에 없어? 둘 다 1일 때.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n 플러스 n이 6인 경우. 자, 그때는 어쨌든 n이 홀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일 때? 5일 때. 얘가 3이고 얘가 3일 때. 그 다음에 얘가 5고 얘가 1일 때.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 플러스 n이 10인 경우인데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둘 다 얼마일 때밖에 없다? 5일 때밖에 없다. 해서 이것도 몇 가지? 5가지.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0가지잖아.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6분의 15 더하기 5에서 얼마? 10. 즉 18분의 5. 요 녀석이 답이 되는 거겠네. 얘가. 자, 60번. 문제 어려워 보이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집중만 좀 잘하잖아? 그럼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상자 A에는 흰 공이 10개 들어있대. 상자 B에는 검은 공이 10개가 들어있대. 다음과 같이 실행 1서부터 실행 3까지 뭔가를 3번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실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B라는 상자 안에 흰 공의 개수가 홀수 개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돼요. 자,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그다지 생각처럼 막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봐봐. 실행 1 한번 보자고. 이게 S1이라고 할 거야. A라는 상자에서 2개 꺼내 B에다 넣는다. 그냥 A에서 2개 꺼내가지고 B에 넣는 걸 우리가 실행 1이라고 해. 자, 이 상황에서 실행 2를 S2라고 해. 이번에는 B에서 2개 꺼내 A에다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실행 3을 S3라고 했을 때 다시 A에서 2개를 꺼내 B에다 넣는 거야. 자, A에서 2개를 꺼내 B에 넣고 B에서 2개를 꺼내 다시 A에 넣고 다시 A에서 2개를 꺼내 B에서 놓는 것까지가 실행 1, 2, 3이라고. 자, 이 마지막 실행 3이 맞춰졌을 때 B의 상자에 흰 공이 홀수 개가 있어야 돼. 그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잘 따져보자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A라는 상자에는 흰 공 10개, B라는 상자엔 검은 공 10개 이렇게 들어있어. 자, 첫 번째 시행 1, S1이라고 했지? A라는 상자에서 B라는 상자에 공 2개를 주는 거라고. 당연히 흰 공 2개 줄 수밖에 없잖아. 그게 S1이야, 여기에서. S1은 자, A에서 흰 공 2개가 B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상자에 공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 이제? 자, A에는 흰 공 2개가 빠졌으니까 흰 공이 8개. 자, B에는 흰 공 2개 추가가 되고 검은 공은 여전히 몇 개? 10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이번에는 B에서 A에 공 2개를 주는 거. 이게 S2라고, S2.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우가 나눠져. 흰 공만 2개 줄 거냐? 흰 공 하나 검은 공 줄 거냐? 검은 공만 2개 줄 거냐?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야 돼.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S2인데, 자, B에서 A로, 자, B에서 흰 공 몇 개? 흰 공 2개를 A에 주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A에는 흰 공이 10개, B에 검은 공이 10개. 이렇게 생기겠지. 자, S3는 뭐냐면 다시 A에서 2개를 B로 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어떻게 줘도 B에 흰 공이 홀수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S3 자체를 우리가 확인 안 해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 이번에는 자, B에서 A에 자, B에서 A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주는 이러한 경우를 따져볼 거야. 그럼 이제 A에는 흰 공이 9개.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고. 자,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9개.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S3라는 거는 자, A에서 B로 공 두 개가 오는 건데, 자, 이 B에 흰 공이 홀수개가 있어야 돼, 홀수개. 그러면 A에서 B에 공을 두 개 줬는데 흰 공이 홀수개가 되려면 이 A에서 흰 공 몇 개가 오면 되는 거야? 두 개가 오면 되는 거야. 자, A에서 B로 흰 공 몇 개? 두 개가 오면 되는 거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자, 공이 이제 어떻게 남아있을 거냐. 자, A에는 흰 공 7개, 검은 공 하나. 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9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흰 공이 B에 홀수개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지. 요 상황에서 이제 한번 확률을 구해볼까? 자, S1에서는 어차피 A의 10개 중에 공 2개 꺼내잖아. 자, 무조건 흰 공이니까 여기는 이제 확률이라는 게 발생할 이유가 없어. 확률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자, B에서 공 2개를 꺼내는 거야. 자, B에서 12개의 공 중에서 자, 2개를 꺼냈는데 하나가 흰 공, 하나가 검은 공이어야 돼. 자, 흰 공 2개 중에 하나. 자, 검은 공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혀야 된다고. 자, 연속해서 자, 곱할 거예요. 자, S3에 대한 확률. A에서 공 2개를 뽑는 거지? A 모두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A에서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어야 돼. 즉 9개 흰 공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계산해서 곱한 게 자, 일단 우리가 구하는 확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해볼까? 자, 이번에는 B에서 검은 공만 2개를 A에 주는 거예요. 자, B에서 검은 공 2개를 A에 주는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에는 흰 공이 8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고, B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8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야. 자, S3. 자, 이제 S3라는 건 다시 A에서 공 2개를 갖다가 B로 옮기는 거 아니야? 자, 이때 B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A에서 B로 공을 옮길 때 어떻게 해줘야 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A에는 흰 공이 7개, 검은 공이 하나.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9개.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자, 3번의 실행을 통해서 B에 있는 흰 공의 개수가 홀수개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때 확률 한번 또 구해볼 거예요. 자, B에서 2개를 뽑아. 자, 12개에서 2개를 뽑는데 그 2개가 모두 검은 공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and 자, 곱하겠지. 연속해서 이번에는 A에서 공 2개를 뽑을 거야. A에서 공 2개를 뽑을 거야. 즉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흰 공에서 하나, 검은 공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 자,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곱한 게
자, 또 하나의 케이스의 확률인 거지.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와 요 두 번째 경우를 잘 계산해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두 개를 뭐 해줘? 더해줘. 그럼 답이 나와요. 선생님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요거는 계산해 보는 걸로. 자, 61번.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꼭지점 중 임의로 두 점을 택할 때, 자, 모두 8개의 꼭지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점을 택할 거야. 8C2. 자, 28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때 길이가 2분의 3보다 커야 돼. 그런 경우가 몇 개냐 있냐 따져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선분의 길이가 1인 경우가 있겠지. 자, 만약에 두 점을 이렇게 면의 대각선으로 이어주면 선분의 길이가 루트인데 얘네들은 모두 뭐보다 작다? 2분의 3보다 작은 거야. 자, 따라서 그 선분의 길이가 2분의 3보다 크려면은 가장 먼 꼭지점끼리 연결하는 이러한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얘랑 세 개,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네 개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은 28분의 4, 7분의 1이라고도 하지. 오케이?